그러면 실제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변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하고 변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알아차릴까?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눈으로 보는 모습 연습하기 이렇게 되는데, 눈으로 보는 모습으로 해도 좋고요. 귀로 듣는 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능엄경을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기, 부처님께서, 이 이근이 공부하는데 1200점이더라고요. 눈은 800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눈기, 고요, 안이비설, 신의를 전부 다 점수를 매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근원통 이렇게 해가지고 반문문성을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종을 땡 쳤어요. 종을 땡 치면, 요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보면은, 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종소리가 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종소리가 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압니다. 자, 그게 첫 번째죠. 종소리라는 것은 종소리가 났다가 사라졌다가 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네. 그래서 종소리가 변하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 종소리가 날 때도 들을 줄 알고 사라질 때도, 종소리가 없을 때도 종소리가 없는 줄도 알거든요. 소리가 있는 줄도 알고 소리가 없는 줄도 알아요. 그죠? 알죠? 네. 또 소리가 나면은 소리가 나는 줄을 알아요. 소리가 있는 줄을 알아요. 또 소리가 사라지면 소리가 사라진 줄 알아요. 자, 지금은 이 종소리는 어떤 소리에 속하냐면은 이 종소리를 듣고 막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종소리, 종소리, 새소리, 빗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이런 소리들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소리. 그냥 들어도 마이동풍으로 귀를 쑥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 요런 소리는, 그냥 사람들이, 종소리네? 이러고 이제 말지요. 많은데,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칭찬을 하거나, 또, 비판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칭찬을 하면 마음이 막 움직여. 업이 돼버려. 그죠? 또 비판을 하면 마음이 확 분노가 일어. 그 경계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도 이 종소리하고 똑같거든. 사람 소리거든요. 사람 소리인데 그 소리는 그걸 굴곡성이라고 해요. 사람 소리가 마음의 굴곡을 일으키는 거죠. 마음의 굴곡을 일으켜. 우리 이제 많이 이제 그걸 경험을 하죠. 마음의 굴곡을 일으켜. 그래서 지금 이제 종소리가 땡 하고 났어.
그러면 종소리가 땡 하면, 아, 종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품. 종소리가 사라지면 소리가 사라질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 성품짜리라고 하거든요. 문성이라고 하거든요. 문성. 성품짜리. 소리가 있는 줄도 알고 소리가 없는 줄도 알아. 그래서 있는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없는 소리도 들을 줄을 알아. 그렇죠? 그럼 뭐다? 그 들을 줄 아는 소리가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성품이 소리를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종소리를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죠. 종소리가 있건 종소리가 없건 이 내가 듣는 이 성품 문성짜리가 소리를 따라 안 가요. 그죠? 소리를 따라 안 가요. 우리가 이제 한 7, 8년 됐나? 파도 소리 들으러 갔거든요. 그 울산에. 파도 소리를 들으면 파도 소리는 24시간 파도 소리가 들려요. 그죠? 24시간 소리가 들리면 그 파도 소리를 듣는 그 문성, 성품짜리에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 그 파도 소리, 빗소리 뭐 이런 거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칭찬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에 딸려갈까요? 안 딸려갈까요? 소리에 딸려가 버리죠. 소리에 딸려가면서 마음이 확 움직이죠. 그러면서 소리에 딸려가니까 어떻게 된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품짜리는 까맣게 잊어버리죠. 자, 이 점이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연이도 이해 잘 됐구나. 가연아 반갑다. 근데 저 사람이 또 나를 보고 막 비판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 사람 말소리를 쫓아갈까요? 쫓아가지 않을까요? 쫓아가 버려요. 쫓아가면서 내가 마음이 확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성품짜리를 놓쳐버릴까요? 놓치지 않을까요? 놓쳐버리죠. 요거를 분명히 자기가 그 차이를 알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이 소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크락션을 빵 하고 했어. 너무 놀랬단 말이지. 내가 너무 놀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 화가 확 일어나죠. 그러면 그 빵 하고 듣는 성품을 놓쳐버리죠. 요거 이해되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놓쳐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아무런 경계가 없이 종을 땡 치면 종소리 듣는 그 성품, 종소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종소리를 듣는 성품짜리를 잘 말하자면 가질 수가 있죠. 내가 종소리를 듣는 마음을 딱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을 그대로 잘 지킨다라고도 하고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라고도 하고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또 이제 탁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되게 미인이 지나가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본다고 다 정신이 없어. 본다고
야, 예쁘네. 뭐, 막, 보는 동시에 막 생각이 일어나면 어디에요? 볼 줄 아는 성품 딱 놓쳐버리죠. 허공 내가 본다. 이거 안 되죠. 허공 내가 본다. 안 돼요. 또 지나가는데 막 댄스 음악이 나오네.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듣는 운성을 놓쳐버리죠. 왜 놓쳐버립니까? 김시현 도반님. 그 소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소리 따라가잖아요. 네. 특히 내가 댄스 음악을 좋아하면 댄스 음악에 더 갈 것이고, 내가 트롯을 좋아하면 트롯 그 음악이 나오면 싹 딸려갈 것이고, 그지요? 클래식을 좋아하면 클래식에 싹 딸려갈 것이고, 딸려가다가 볼일을 다 봅니다. 그래서 눈으로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지금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죠. 인연과 조건이 달라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다. 또는 어떠한 것을 좋아한다. 또 어떠한 것을 싫어한다. 그런 것들이 딱 있어. 그러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이랬을 때 그 쫓아가는 말하자면 그 경계에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쫓아가는지 모릅니다. 강하게 쫓아가서 거기서 쫓아가는 동시에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화난다 뭐 우울하다 뭐 온갖 감정이 다 일어납니다. 보는 동시에 그 경계를 쫓아가서 막 일어납니다. 그냥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어떠냐? 쫓아가는 것을 첫째 몰라. 그 경계를 쫓아가는 걸 첫째로 몰라. 둘째,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그게 안 돼. 캐치가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걸, 그 인으로 해서 또 다른 과를 넣고, 또 다른 과를 넣고, 또 다른 과를 넣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냥 미인을 봤을 따름이에요. 되게 잘생긴 미인을 봤을 따름인데, 저기 엉뚱하게 또 가 있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아시겠죠? 내가 경계를 쫓아가지 않고 내 성품자리를 탁 지키려면 왜 해야 되겠노?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해요. 변한다 할 것이다 몸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종소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칭찬,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래서 탁 잘라버려, 칭찬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칭찬으로 인해서 업되는 것이 가라앉겠죠. 그래서 그 칭찬하는 그 말을 듣는 문성을 놓쳤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품을 되밟히는 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로 일어나는 육근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 육진경계, 육근의 대상이 되는 육진을 보고 어떻게 된다? 그냥 몽땅 거기에 탁 쫓아가 버려서 그것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또 냄새 맡을 줄 알고 또 맛을 볼 줄 알고 그다음 감촉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 자리는 그냥 완전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자, 요게 이해가 되시면 한번 열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번뇌에 완전히 빠지는 것도 육근이고 해탈도 육근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반문문성을 이제 이렇게 듣는 성품자리를 되돌아 듣는다. 이게 이제 반문문성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팔풍부동에 팔풍이라는 게 있죠. 팔풍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8가지 팔풍이라는 것이 마음을 말하자면 동요시키는 8가지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이다. 이익을 막 해. 그럼 마음이 막 움직이죠. 그죠? 손해를 봐. 손해를 보면 또 마음이 막 움직이죠.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데 막 헐뜯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억울한 마음이 나죠. 억울해. 그 다음에 사실이 없는데 또 막 칭찬을 해. 그래도 마음이 또 움직이죠. 그 다음에 사실이 있는 사실을 또 칭찬을 해. 그래도 우쭐하지요. 자, 허물이 있어서 이건 사실이 있어. 사실인데 거기에 허물이 있어. 허물이 있어서 비판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괴로움. 이 괴로움은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이 심한 겁니다. 내 몸에 또는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괴로움은 가장 타격이 심한 것이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이죠. 즐거움. 이거 8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혼돈의 상태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십자성에 팔풍부동, 팔풍이 움직이지 아니해야 그것이 진짜 공덕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인데, 이렇게 지금 이치 아시겠죠? 소리를 봐.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에 딸려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성품 자리를 듣는 것. 이것이 반문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에 딸려가지 않고 그 소리를 듣는 성품을 딱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귀로 듣는, 눈으로 보는 모습이 아니라 귀로 듣는 소리거든요. 귀로 듣는 모습이거든요. 소리. 그러면 눈으로 본다면 어찌게 되겠나? 똑같은 거지요.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봤을 때 내가 좋다, 나쁘다, 저거는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막 마음이 움직여. 눈으로. 길을 가는데 되게 잘난 사람이 오고 되게 못난 사람이 오네. 되게 멋진 사람이 오고 거지가 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되게 잘났으니까 또 잘난 대로 그거 볼 줄 아는 성품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쏙 들어가. 그렇죠? 그렇게 되죠. 또 못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못났어? 눈은 어쩌게 생겼고, 코는 어쩌게 생겼고, 귀는 조그맣고, 막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서 볼 줄 아는 성품자리를 놓쳐버려요. 볼 줄 아는 성품자리를 놓쳐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할 때 어찌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아주 멋진 사람이 와. 그 멋진 사람이 딱 오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멋진 사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멋진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의 생각, 분별, 망상을 어떻게 하는데 잘라버리는 거죠. 딱 잘라버리는 거죠. 더 이상 그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책상을 봐. 책상도 뭐 우리 선원에 있는 책상 이 정도는 뭐 워낙 싸구려라서 그러는데 뭐 책상이 막 아주 뭐 앤틱하고 되게 고급이야. 그럼 뭐 책상을 볼 때 어떻게 되냐? 책상 볼 때 책상을 볼 줄 아는 성품은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 책상에 확 쏠려버리죠. 확 쏠려버리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책상을 보면서 일으키는 모든 그 뒤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라. 그 뒤에 오는 생각을 자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을 때 보통 눈귀가 한 70에서 80% 우리 감각을 그걸 하는데 눈으로 잘 되시는 분은 눈으로 하십시오. 또 귀가 잘 되시는 분은 그 소리로 하십시오. 그거는 사람마다 자기 인연과 조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여기는 뭐 시계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할 때 여기 보면은 페이지 어떻게 하라고 했냐? 눈으로 보는 모습 연습하기에 캐치를 해야 된다. 하나씩 딱 캐치를 해야 된다. 하나씩 캐치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한 번에 낚시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를 착 잡아 올리듯이 한 번에 하나씩 콕콕 걷어 잡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한 번에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많은 형상이 있죠. 형상이 있죠. 형상이 있는데 이걸 랄랄랄랄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한 번에 하나씩만. 아까 같으면 제가 이제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두워졌네. 추분이 지나니까 변하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둠을 탁 잡는 거죠. 딱 끌어잡는 거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제 워낙 그 법문이 높으니까 그랬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어둠을 탁 걷어잡고 어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두워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이 끊어지겠죠. 끊어지면서 이 어둠을 볼 줄 아는 나의 견성, 요 견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둠을 볼 줄, 어두워졌네. 이러고 변한다도 안 해, 보통 사람은. 어두워졌네도 몰라. 그죠? 좀 관찰력이 좋아야 어두워졌네도 알아요. 그죠?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어둠에 딸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어둠을 볼 줄 아는 나의 견성, 성품을 그때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원리가. 이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하루에도 뭐 아침 저녁으로 저는 그때 막 열심히 할 때 6개씩 하라고 하는데 6개씩 하지 말고 그냥 1개씩만 해보십시오. 딱 아침에 1개, 점심에 1개, 저녁에 1개 이렇게 1개씩만 해보십시오. 1개씩만. 그래서 내가 말하자면 그 경계에
딸려가면 어떻게 된다? 눈으로 보는 또는 귀로 소리 이게 딸려가 버리면 나의 본래의 성품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어둠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이제 새말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허공 내가 어둠을 본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어둠에 딸려가지 아니하고 그거를 볼 줄 아는 성품자리, 허공나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요게 새말귀입니다. 요게 새말귀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걸어갈 때도 허공나, 말할 때도 허공나. 무엇을, 근데 이제, 내가 뭐 좋아하거나 막 인연과 조건이 너무나 짤싹 달라붙어 버리면 거기 쑥 들어가 버리죠. 경계에 쑥 달려가 버리죠. 그렇지 않고는, 먹을 때도 허공 내가 먹는다. 샤워할 때 허공 내가 샤워한다. 허공 내가 설거지한다. 이 허공 나를 놓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나의 성품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쭉 하면은 백봉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가 언제 알아졌는지, 언제 견성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환해진다. 지혜가 밝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확신합니다. 100%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나의 성품자리를 늘 되찾힐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